군산항에서 여객선으로 50분.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가 안 되는 작은 섬 계야도. 섬 사람들은 영전을 일구고 고기를 잡고 겨울에는 김양식을 했다. 섬 생활은 소박했지만 평화로웠다. 정삼근 씨 삶도 그랬다. 참 좋은 동네, 이 계야도라는 동네가. 바지락이야, 해삼이야, 없는 거 없이 부지런만 하면 우리 계야도는 먹고 사는지 지지 않는 이 동네. 하지만 그날 그 밤이 섬 사람들의 삶을 그토록 짓밟아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월동도 바로 뒤에서 조기를 잡는데 날 세면서 안개가 뿌연히 졌더만. 그런데 지금 새벽에 작업을 하는데 느닷없이 선원이 와서 기계를 빨리 돌리라 이거야. 빨리 돌리라고. 왜 그러냐, 이북 경비정이 왜 그러시면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이북 경비정 와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턱 갖다 위에다 대더라고. 예. 그래갖고 그냥 이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제 동네였어. 그런데 이제 갔다 오니까 뭐 무조건 뭐 나쁘고 급식이 나쁘고 그러네. 뭐 우리가 그 어느 점에서 넘었다. (1960년대) 계야도에서만 어선 6척이 납북됐다. 몇 달 만에 돌아온 어부들은 한 배에 10여 명 남짓. 차례차례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들은 그때부터 납북 귀환업으로 불렸다. 귀환 10여 년 뒤 섬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수사기관들이 주민들을 연행해 가기 시작했다. 정삼근 씨는 처갓집 잔치를 앞두고 있었다. 제가 이제 큰 맞사이 했는데 내일 준비 온다고 이제 저녁 때 술도 한 잔 먹고 해서 나는 잤죠. 하운데 가서 누가 나를 깼어요. 눈을 떠보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컴컴한데 차에다 날 벌쩍 들어 실어버려. 봉고차에다가. 너 이북에 68년도 너 이북 갔다 왔지? 갔다 오면 얘기 있다고. 이제 그때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야. 때리는 거야 이제. 그냥 신발 구두 신는 채 그냥. 얼마를 맞았나. 백지를 갖다 주면서 반성문을 쓰랴 나보고. 네. 잘못했다는 반성문. 반성문을 뭐라고 씁니까? 반성문을. 그래서 이거 나중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순박해만 보이는 정삼근은 납북된 뒤 북괴의 함정에 빠져 간첩으로 변신해 돌아왔다. 다른 피납 어부와는 달리 정삼근이 붉은 사상에 세뇌된 것을 확인한 북괴는 노동당 입당. 보안사는 정 씨를 52일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하며 간첩으로 조작했다. 보안사는 현장 검증을 한다며 정 씨를 데리고 섬에 나타났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거기다가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이제 정상견을 본 게 사람이 아니고 여기 다 빠져갖고 그랬어도 식구들이 말도 못했어. 어쩐 일인가를. 너무 무서운 게 무조건 다 잡아간 게 딸내미가 거기서 조합일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머리가 좀 시원찮은 애라 거기서 막 쓰러져 버렸어. 쓰러져 갖고서는 막 벙큼 내놓고 막 죽다 살아나고 그랬어도 이제 지하당을 구축하라. 보호 세력을 확보, 결정적 시기에 봉기토록 하라. 대남 간첩 난파시 어모 거점을 제공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대남. 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난냉고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잊어도 안 먹는 하얀 난냉고 위에 있는 거 남자 난냉고를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
이렇게 놓고 그 이북에다가 신어오는 거야 그거. 네, 아 그걸 증거를 찍으러 왔네요. 네, 그걸 찍으러 온 거요.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간첩이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 하지. 뭐 이런 사람 직접 듣는 데는 그렇게 앉는 데 이제 우리 집에 애들 쬐깐 했을 때 학교 다니는데 놀지 말라고 전아버지가 간첩이라고 놀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 혼자만 그놈을 머릿속에다 넣고서는 시방 한 3년 되었는가 보네. 그 얘기 엄마 나 이런 소리 들었었다고. 그 수기를 얼마나 혼자 그 가슴 아팠겠어. 세상에 어린 것이 쬐까는 것이. 신문들은 정삼근 씨의 얼굴과 실명을 일면에 실었다. 정 씨는 지하 간첩망을 구축한 고정 간첩으로 계야도는 서해 간첩 침투로의 주요 거점이라고 썼다. 정 씨를 포함한 16명의 간첩 혐의를 일일이 쓰는데 추가 지면을 할애했다. 사설은 이들을 북괴의 마수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주문한다. 기억이 나세요? 기회다. 보았어 이 신문을 몇 개. 저런 배운 사람들이나 이제 신문 봤을까. 그런데 그때는 신문들 많이들 안 본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테레비 보고 이제 한 사람이 아는 게 아이고 아무개 저기 막 테레비 막 크게 나왔다고. 간첩이라고 크게 나왔다고.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실쩍실쩍 들리지. 그래도 나는 못 들은 척했어. 간첩이라는 나귀는 빠르고 무서웠다. 아, 그 집 시통 얘기하면 간첩이라고 잡아갔다는 게 말도 못한다는 게 말도 못했다는 게 너무도 아니고 그렇게 친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는 서로 얘기를 못했다는 게 지나가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그랬지 그런 게 그냥 말 한마디 못해서. 계야도에서 간첩 낙인이 찍힌 것은 정 씨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웃에 살던 서창덕 씨가 간첩이라는 뉴스가 나온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당시 뉴스를 본 정 씨 부부는 서창덕 씨가 간첩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불과 1년 후 자신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곤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다. 아, 저녁이 텔레비가 막 크게 사진이 나와. 그런 게 저는 저 미친 진짜로 미친 이래서 그냥 앉아서 큰일 났네. 그때는 서창 선생님이랑 친하셨어요? 아, 그럼 치웠지. 그랬는데 그 텔레비를 보고서 저건 아니다. 나쁘게 생각했다. 상대가 한참 진짜로 그렇게 한 줄 알았어. 진짜로 그렇게 한 줄 알았어. 나 역시도. 안녕아 지금은 고인이 된 서창덕 씨. 납북됐다 돌아온 뒤 17년이 지나 보안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 이북한테 일러준다고 했다고 비행장이 있고 뭐 기름 탱크가 있고 앞에 다 아는 거 아니오. 걔가도 보면 비행장 탑이지 아니오. 그지 해가지고 사람을 간첩을 만드는 거야 이 새끼. 그렇게 투드러 패가지고.
한 번 찍혀버린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도 다 죽어서 나오고 막 그 저기로는 친구들도 대화도 안 해주고 거기 갔다 왔어도 친구들하고 멀어져 버렸었죠. 섬에서 친구가 있다고 야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지가야 우리 동생은 자살했겠어요. 성경목대 댕기다가 형이 입 갔다 왔다가 이렇게 거기서 모가지를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약을 먹고 자살했어. 서창덕 씨 아들 진석 씨. 감옥에서 7년을 보내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아들은 모질고 톡했다. 아버지가 91년도에 출소하셔가지고 93년도인가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거예요. 제가 6학년 때인가 기였는데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아빠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죠. 간첩 아버지 둔 적 없으니까 연락 안 하셔도 된다고. 군산에서 자란 서 씨의 유년은 불행했다. 친구들은 대놓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하고요. 선생님들은 뭐 빨갱이라고는 안 하는데 이 대우가 틀렸죠. 꼭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곳을 몇 번 옮겼어요. 진짜 10대 번은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옮길 때마다 형사들이 쫓아오니까 어머니도 힘들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서창덕 씨는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이제 다이고 개도라는 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질려가지고 아이고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내 살던 고향이라도 아주 징그럽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가 계시고 그러지만은 생모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개도라는 데는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정말 지금도. 이렇게 꼽으고 안 수사기관들은 계야도에서 간첩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냈다. 앉혀놓고 이렇게 쇠들바닥에 앉혀놓고 인봉태기가 간첩으로 그래서 징역 산다고 그 소문이 어떻게 해서 이 계야도에 났던 모양이에요. 소문이 나서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식으로 해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야 그런 짓을 했겠어요. 섬은 공포에 떨었다. 해가 갈수록 섬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해마다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몇 년을. 그러면은 그때 동네가 뒤숭숭했겠네요. 몇 년 동안. 밤저녁에 나가지 동네에서 부서서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쑥대밭. 어른들은 쑥대밭이라고 어디가. 수사기관과 언론은 그렇게 계야도를 간첩섬으로 만들었다. 바다에는 남북 간에 합의된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쫓다 보면은 그 경계선 무시하고 월선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기 잡다가 그렇게 간 건데 무슨 대북 용의점이 있는 것처럼 하고 남쪽에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이제 간첩죄로 그때도 간첩죄로 걸어요. 이게 이제 더 흉악한 거는 이 어부들은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감시의 대상이었고 그 중에서 만만한 사람들 골라내서 꽃감꼬치에서 꽃감 빼먹듯이 뚜르게 패서 간첩을 만드는 거예요. 간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임봉택, 서창덕, 정삼근 씨의 사건을 조작이라고 규명했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계야도 주민이 확인된 사람만 14명. 그렇다면 고정 간첩으로 대서특필한 언론은 간첩은 조작된 것이라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고쳐 썼을까? 재심 무죄 등을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보도 태도는 과거와 매우 달랐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지금 과거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태도를 보면 드러나잖아요. 이게 공범이었는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었는지. 지금 그런데 과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아주고 도대체 누가 가해자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언론은 어떻게 이런 데서 무엇을 했는가를 스스로 고백하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가해자였다.